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 사태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한데요. 그런데 일본 방송과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본 보도 상황을 보고 있자니 바로 영상을 만들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방송들이 그동안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단신으로만 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지난 13일 한 방송이 장시간에 걸쳐 보도했고, 지난 일요일에는 라인 관련해 한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일 관계라는 표현을 동원해 보도하는 방송이 등장하기에 이르러 영상을 만들 타이밍이 됐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반년간 일본 방송 보도 상황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송과 언론이 라인 관련해 가장 크게 보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40만 건 이상, 올해 2월에도 새롭게 13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누설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송과 언론의 보도량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때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를 외국 기업이 관리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자본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행정 지도를 내리게 됩니다. 이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라인을 뺏으려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발 여론도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작 일본 방송 언론에서는 이 소식에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소식과 4월에는 라인 야후에서 제출된 보고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두 번째 행정지도를 내렸다는 소식을 몇몇 방송사가 짧게 보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라인 야후 사장이 네이버에 자본관계 재설정 요청을 했다며 라인 강탈 사태의 본격 시작을 알린 5월 8일 기자회견 소식도 몇몇 일본 방송사들이 단신으로 전했을 뿐인데요. 그 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지만 일본 방송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참고로 라인 사태가 터진 이후 일본 방송 언론의 보도량은 우리나라의 수십 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3일 후지TV의 1에서 처음으로 장시간 다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도 라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원인이 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이례적인 두 번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강조했고, 이런 이유로 라인의 네이버 지분을 야후에 매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네이버의 노조가 기술과 경험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일본에서의 라인 사용률은 약 70%로 월간 무려 9,5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들의 카카오톡 사용 비율은 67.6%인데 라인을 사용하는 비율은 고작 1.6% 뿐이라며 대수로울 것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4일 라인 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2차 조치 보고서에는 네이버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보도한 일본 방송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일요일 TV 아사히의 아베마 타임즈에서 한국에서 라인이 일본에 빼앗긴다 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며 겨우 한 발 더 들어가 보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대부분의 방송 내용은 기존의 일본 방송들의 보도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단지 일본 유명 커뮤니티 이 채널을 만든 히로유키가 미국은 제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총무성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현재 네이버의 자본 비율은 허용이 안 된다 라는 법을 정해 따르도록 만들어야 해요 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면서도 라인은 엔지니어가 지금도 대부분 한국인인데 갑자기 라인을 일본 회사로 만들어 그들이 모두 해고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묻기도 했습니다. 설령 해고된 한국 엔지니어들을 일본 회사에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는 히로유키가 지적한 내용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는 의견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유명 혐한 언론인 데일리 신초가 어제 코로나 대응 시스템으로 50억 엔의 혈세를 탕진, 한국과 중국에도 완패한 일본은 디지털 바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이 라인을 뺏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자백이라도 하듯이 6페이지에 걸쳐 대특집으로 전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선 스가 전 총리의 주도로 만들어진 디지털청과 이를 이끌어온 고노의 대실패를 거론하며 코로나 기간 거액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수많은 시스템과 앱들이 쓰레기로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코로나 감염 정보를 정리하는 허시스의 경우 지옥이라는 단어를 동원할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등장한 일본의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도 큰 문제에 직면했는데 이를 건강보험증과 연계시킨 마이넘버 보험증까지 등장하며 또 한 번 지옥이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넘버 보험증이 불편한 것은 물론 오류가 빈발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특히 제2차 아베 정권에서는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 기시다 정권에서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등 큰 보따리를 펼쳐왔음에도 이를 벌일수록 점점 디지털 갈라파고스화가 되어 2023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랭킹에서는 스웨덴이 세계 7위인데 반해 일본은 무려 32위였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6위, 중국은 19위였다고 강조해 인상적이었는데요. 결국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대실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라인이라고 판단해 이번 사태를 벌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 자민당 의원이 이것 말고도 수많은 대응책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미 그 시점에 라인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 주도의 수많은 쓰레기 앱들을 만드는데 동참했던 기업들이 자민당에 천문학적 금액의 헌금을 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뒤에서는 야후가 라인을 점령하고 그 대가로 자민당에 엄청난 헌금을 내는 이면 합의가 성립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일본인들은 어차피 일본 기업이 될 텐데 뭘 이라며 여유로운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라인 사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